수고하셨습니다 보다는 정말 멋졌습니다. 마유미 씨 수고했어요. 강연회가 끝난 후에 이렇게 인사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고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순간은 저에게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억지로 힘들여 하는 일이 아니라서 정말로 피곤하거나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서 활기가 넘친다고나 할까요? 저는 회사들에서 수고했어요, 고생했어가 왜 서로의 노고에 대한 인사말로 여겨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을 해서 힘이 난다면 다행이지만 말버릇의 법칙상 생각해보면 피로를 더 불러들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제안했는데 이런 인사는 어떨까요? 수고했어요 대신 오늘 정말 멋졌어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 동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일을 끝낸 후 회식 자리에서 건배를 할 때도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닌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활약한 동료와 자신을 칭찬하며 건배하는 것이죠. 정말 멋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힘내야지 하고 의욕이 샘솟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산 당신도 정말 멋졌습니다. 기분 망치기 달인의 공격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직장 상사가 갑자기 화를 내요. 동료가 제 험담을 하고 다녀요. 어린이집 엄마들 중 한 명이 제 인사를 무시해요. 이런 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늘 즐거운 기분으로 지내려고 해도 상대방은 나와 다른 사람이기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행복 언어를 쓰려고 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화를 내 나도 모르게 불행 언어가 나와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 되기 마련입니다. 짜증나는 사람을 매도하다 보면 자신도 그 사람과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대신 화가 날 때는 이렇게 바꾸어 말해봅시다. 달인이네. 저와 동료들은 안 좋은 행동으로 상대의 기분을 망치는 사람을 달인으로 부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분 망치기 영역에 도달한 사람이니 우리가 달인의 기분이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반대로 그 기분이나 행동이 이해된다면 똑같은 기분 망치기의 달인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상사가 소리를 질러대니 정말 짜증나 하며 마지못해 출근하기보다는 좋았어. 오늘은 달인의 기술을 어떻게 피해볼까? 라며 살짝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나쁜 기분이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즐기는 당신의 승리인 셈이죠. 그렇게 아무리 상대방이 불쾌하게 만들고 화날 만한 소리를 해도 가볍게 피하며 온화한 기분을 유지하면 자신이 한 단계 위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평소에 소리를 지르던 상사가 상냥해지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는 등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미없는 일만 생각하니까 사는 게 재미없지. 사이토 히토리 씨와 제자들이 다 함께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들 배가 고파서 차로 이동하던 길에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요리가 그다지 맛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맛이 없었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순식간에 음식을 대충 먹어치우고는 그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이야, 참 안타까운 식당이었어요. 진짜 맛이 없었죠? 라고 말했죠. 그러자 우리에게 사이토 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이 없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식당 주인이 들으면 충격을 받잖아요. 어차피 말할 것이라면 상대방이 모르도록 이렇게 말해야죠. 랑게르 한스쏨. 이 말에 우리는 배꼽을 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사이토 씨의 우스갯소리 한마디로 사실은 맛이 없던 식사로 기분이 상할 뻔한 식당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가게로 바뀐 것입니다. 또 어느 날 국수집에서 식사를 한 후의 일입니다. 굉장하네요. 이 국수는 면에서 육수를 뽑았어요. 라며 사이토 씨가 웃었습니다. 국물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도 다 같이 크게 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토 씨의 유머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늘 즐겁게 만듭니다. 음식은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맛이 없으면 실망스럽고 여행의 기분이 가라앉기도 하지만 사이토 씨는 아무리 맛이 없는 요리가 나와도 늘 기분 좋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그분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로 기분이 상해서 즐거운 우리의 여행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 말이 맞습니다. 사이토 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음으로 바꾸어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때보다도 즐겁습니다. 사이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항상 즐겁냐고 묻는데 나는 늘 즐거운 일을 생각해요. 기분이 좋은 사람은 늘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해내요. 사는 게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은 재미없는 일만 생각하고요. 항상 화가 난 사람은 화가 날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퇴근 후에 집에 가서 당신 왜 이런 곳에 걸레를 두는 거야?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는 걸레를 발견하기 전부터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실은 걸레가 아니라 빗자루든 뭐든 구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빗자루를 발견했다면 왜 이런 곳에 빗자루를 둬? 하고 화를 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을 때가 가장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일을 끄집어냅니다. 끝난 일을 가지고 당신 그러고 보니 말이야 하거든요. 듣기만 해도 참 짜증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하면 재미있어질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즐겁게 살 수가 없어요.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늘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한다. 이것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안 좋은 일조차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일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합시다. 맛없는 요리를 두고 맛이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하면 안 좋은 추억으로만 남겠죠. 랑게리 한스섬처럼 모두가 웃어버릴 말 한마디면 즐거운 추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은 늘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해낸다. 안 좋은 일조차도 어떻게 하면 재밌는 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자. 좋아요라고 말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진다. 사이토 히토리 씨에게 배운 말버릇 중에 아주 쉽게 건강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컨디션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컨디션이 100% 좋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이토 씨는 아주 좋을 때를 60% 정도로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토 씨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늘 병을 달고 살았어요. 옛날부터 의사들에게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어렵겠네요. 라는 말을 계속 들었죠. 하지만 안 되지 않았고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굉장한 사실을 깨달았죠. 결국 죽지 않으면 튼튼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몸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요. 무척 건강해 보였는데 나보다 일찍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 죽지 않았다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아요 라고 말하면 점점 아주 좋은 상태에 가까워져요.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병에 걸리지만 빨리 낫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밝아요. 나도 몇 번인가 입원했었는데 내가 입원한 병실은 분위기가 밝았어요. 간호사분들도 놀러 오고 내가 상담도 해주니 병실이 즐거운 카페처럼 바뀌었죠. 그리고 밝게 지내면 정말로 빨리 나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컨디션이 아주 좋아 라고 말해보세요. 종종 잘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허리가 안 좋아서 몸이 좀 아파서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아무리 아프고 몸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한들 상대가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낫게 해주겠어요? 대신에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요, 최고예요 라고 말하면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령 몸 상태가 60%만 좋아도 아주 좋아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당신에게 멋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